오늘은 이 음악 치료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에 대해서 세 번의 그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고 있거나 또 그 다양한 악기들을 직접 만지고 또 소리를 듣고 경험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의 동영상을 첨부 영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음악 치료를 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악기를 사용해서 그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과제물로 제가 내어드렸는데요. 꼭 잊지 마시고 이 2개의 영상 보시면서 이 악기가 이 소리가 나는구나, 여러분이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악 치료에 사용되는 악기 학습 목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음악 치료 활동에 쓰이는 악기들을 이해하고 학습합니다. 둘째, 음악 치료 활동에 활용되는 악기의 음색, 연주 방법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음악 치료 활동에 활용되는 소리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악기의 음색들, 연주 방법들, 또 소리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3번의 강의에 걸쳐서 꽤 많은 악기들을 보게 될 건데요. 그 악기들의 특색들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면서 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악 활동에서 악기들은 가장 중요한 표현 수단이죠.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활용하는 것은 주제에 대한 음악적 표현을 가능케 해주는 것은 물론 음악을 만드는 경험의 깊이와 질을 한층 더해줍니다. 이러한 악기들은 소리내는 방법과 재질 등에 따라서 이디오폰, 멤브라노폰, 코더폰, 그리고 에어로폰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4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시 고정된 음정이 있는 악기, pitched instruments, 그리고 고정된 높이를 갖고 있지 않는 악기, non-pitched instruments, 고정된 높이는 갖고 있지 않으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악기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고정된 음정이 있다는 거죠. 특정 음정을 낼 수 있는 악기인 것이고요. 또 그런 고정된 높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또 전체적인 사운드에서 전체적인 소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악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높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악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디오폰, 멤브라노폰, 코더폰, 그리고 에어로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디오폰이라고 하는 악기의 그룹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디오폰이란 트라이앵글이나 심벌과 같이 악기 몸통 전체가 떨림으로써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말합니다. 또한 글로켄슈필과 같이 여러 개의 독립된 진동체를 갖고 있는 악기도 있으며 마림바나 비브라폰과 같이 음정에 맞춰 고정시켜 놓은 공명관에 의해 소리가 나는 악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디오폰은 쳐서 소리를 내지만 높이 조절이 불가능한 악기들은 흔들거나 긁어서 혹은 문질러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고정된 음고를 가지고 있는 이디오폰들은 여러가지 배음을 조화롭게 생성시키기도 하는데요. 이에 반해 트라이앵글, 우드블럭, 템플블럭 등은 고정된 높이를 갖고 있지 않은 이디오폰들이며 소리 생성 시 상충되는 배음이 많고 음이 강하며 고정된 음을 지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디오폰이라고 하는 것은 트라이앵글이나 심벌과 같이 몸통 전체가 떨림으로써 소리가 나는 악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멤브라노폰. 멤브라노폰이란 악기
악기의 몸통이 공명되면서 팽팽히 조인 막이나 가죽의 떨림을 통해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말합니다. 이디오폰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트라이앵글이나 심벌과 같이 이런 쇠로 된 악기 구성이죠. 뭐 굴이라든지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인데, 반면 멤브라노폰의 특징은 가죽의 떨림을 통해서 소리가 나니까 북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드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을 쓰는 탐탐 이런 악기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공명통의 끝 부분은 열려 있거나 팀파니의 경우와 같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 팀파니와 같이 조율이 가능한 멤브라노폰은 정확한 음을 낼 수 있으며 다른 북들도 어느 정도 고정된 음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톰톰과 봉고 연주 시 특정 음을 내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북소리는 악기와 대체적으로 잘 어울리기 때문에 고정된 음 높이가 없는 악기로 간주되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은 어느 정도 강도로 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부분을 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북을 치는 걸 보게 되면 북 옆면을 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북 채끼리 치기도 하고, 또 가운데를 치거나 가사리를 그 사이를 칠 때에 테두리를 칠 때의 소리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도폰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의 떨림에서 소리가 형성되어 공명판이나 공명상자 혹은 울림통을 통해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말합니다. 현의 떨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쇠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가죽의 떨림이었고, 이 세 번째는 현의 떨림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아노와 합시코드와 같이 이들은 모두 고정된 음 높이를 가지며 주로 건반을 이용하여 연주합니다. 사실 피아노도 그 뚜껑을 열고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키를 쳤을 때는 그것이 그 현을 쳐서 그 떨림으로 소리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에어로폰을 보게 되는 건데요. 에어로폰이란 차단된 공기 기둥이나 공기방을 만들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와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합니다.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마우스피스의 리드를 이용하여 얇은 막의 떨림을 통해 진동을 발생시켜 음을 내는 악기도 있습니다. 리드혼처럼 차단된 공기에 방해 없이 악기 몸통의 길이에 따라 각기 다른 음을 연주하는 악기도 있죠. 에어로폰은 고정된 음 높이를 갖습니다. 사이렌이나 윈드차임은 특정 파형을 가진 진동으로 여러 가지 음을 만드는 반면 슬라이드 휘슬은 여러 음을 생산할 수 있어 음의 고절을 고려한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정된 음 높이를 가진 에어로폰은 휘슬, 사이렌, 휘슬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로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기로 울리는 것이에요. 저 에어로폰에 대한 악기들이 나중에 쭉 나열이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고정된 음 높이의 타악기입니다. 음의 높이가 정해져 있는 타악기. 그래서 건반이 있는 고정된 음 높이의 타악기에서 첫 번째 자일로폰이라고 하는 악기이죠. 예전에 우리는 실로폰이라고도 좀 알고 있었던 이제 그런 형태의 악기입니다. 자일로폰은 아시아에서 유래된 악기로 나무 울림통, 나무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일로폰은 공명상자 위에 나무 건반이 달려있는 멜로디 타악기로 온음계와 반음계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음역에 따라 소프라노, 알토, 그리고 베이스 자일로폰으로 나뉩니다. 소프라노나 알토 자일로폰은 음향을 길게 끌 수 없기 때문에 느리고
서정적인 음악에는 어울리지 않으나 빠른 음계나 분산 화음 또는 글리산도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장점을 갖고 있어 화려하고 가열한 표현을 돕습니다. 건반을 두드리는 말렛은 플라스탁이나 우드, 실로 만든 펠트 말렛이 주로 사용되는데 채의 종류에 따라 음색과 강세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 악기는 대담자의 장애 상태와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몇 개의 건반만 남기고 다른 건반을 떼어낸 후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사진에 보이는 자일로폰은 그 모든 숫자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전혀 흠이 없는 자일로폰인데요. 저 중간중간에 그 자일로폰을 띄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띄어낸 것만큼 소리가 비게 될 텐데 그럼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몇 개씩 띄어내고 연주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렛이라고 하는 것은 채를 얘기하죠. 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두드리는 그 도구를 말렛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라스틱이나 우드, 실로 만든 펠트 말렛이 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칠 때, 나무로 칠 때, 실로 만든 펠트 말렛으로 칠 때 이 소리가 다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메탈로폰. 메탈로폰은 공명 상자 위에 알루미늄 건반이 달려있는 멜로디 타악기입니다. 자일로폰과 마찬가지로 음악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음색이 화려하면서도 부드럽고 음량이 풍부하고 울림이 긴 특색이 있습니다. 샘 여림의 표현은 자유로우나 긴 울림으로 인해 스타카토와 같은 표현은 어렵죠. 음악치료에서는 건반의 수를 이용하여 아동들의 수 개념을 형성시키거나 강화시키는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일로폰은 거의 목재적인 느낌이 있다고 하면 사실 위에다가 그것도 이렇게 칠을 한 건데요. 이 메틸로폰은 거의 알루미늄 건반이기 때문에 거의 사운드 자체가 알루미늄 사운드의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색이 화려하고 부드럽고 음량이 풍부하고 울림이 길다라고 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세 번째, 톤바, resonate bars라고 하는 건데요. 톤바는 resonate bar라고도 불리며 자일로폰을 조각으로 떼어난 모양과 비슷합니다. 음색은 자일로폰과 유사하나 공명이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한 사람이 한 개의 톤바를 연주하거나 여러 개를 동시에 연주할 수 있어 독주와 합주 등에서 활용의 범위가 넓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악기들을 볼 기회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 사이트에서 이 톤바라는 악기를 구입해 보려고 했을 때 톤바라는 이 악기를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음악 치료에서 쓰이는 특별한 악기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으로 이런 악기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반이 있는 고정된 음높이의 타악기 글로켄슈필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글로켄슈필은 철제 음반을 피아노 건반과 같이 배열한 타악기의 하나입니다. 쇠로 만든 음판을 펠트 위에 높이 그 음향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긴 여운을 만듭니다. 음의 여러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재질로 된 채를 사용하며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위해 금속 조각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연주법에는 한 건반을 양손으로 교차하여 빠르게 이어 연주하는 트레몰로 주법과 트릴, 글리산도 등이 있으며 3, 4개의 채를 동시에 잡고 여러 음을 연주하는 중음 주법도 있습니다. 3, 4개, 3, 4개의 채를 동시에 잡고 여러 음판을 치기 때문에 건반을 치기 때문에 다양한 중음
겹쳐진 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글로켄슈필 이런 악기들 여러분 그림으로도 좀 보시고, 혹시 제가 그 자료로 드린 동영상에서 이 악기를 보면 좀 아는 척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건반이 없는 고정된 음높이의 타악기입니다. 이건 건반이 없죠. 하지만 고정된 음높이의 타악기. 차임, 윈드 차임. 이 윈드 차임은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여러분 어디서 이걸 많이 보게 되죠? 종종 우리가 드럼을 치는 분들이 그 옆에 이 윈드 차임을 놓고 한 번씩 쭈루루 하면서 아름다운 황홀한 소리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 드럼 옆에 자주 사용되는 악기가 이 윈드 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임은 약 4,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악기로 그 모양과 크기가 다양합니다. 주로 오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음의 효과가 매우 크고 울림이 길어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음악 치료에서는 28바에서 36바까지 사용하는데요. 연주는 트레몰로, 글리산도, 클리스터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우리가 피아노를 쭉 치듯이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글리산도, 뭐 클러스터, 트레몰로 비슷한 그 주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운이 길고 소리가 두드러지므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채가 사용될 수 있으며 손가락으로 직접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손가락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건반이 없는 고정된 음높이의 타악기 두 번째는 톤 차임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톤 차임은 핸드 차임 혹은 멜로디 차임이라고 불리며 울림이 길고 음색이 명료하고 신비스러운 합창과 합주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연주법은 낚싯대를 던지듯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손목에 힘을 주어 소리를 내는데, 공명을 멈추고 싶을 때는 손으로 잡아주거나 어깨 등 신체 부위에 갖다 댑니다. 치료에서 사용되는 톤 차임 음악은 G4부터 G6까지 반음계를 포함하여 모두 25음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톤 차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라든가 아니면 이 핸드벨 그 연주하는 그런 분들 중에 이 톤 차임을 이용해서 그렇게 손을 뻗으면서 연주하고 그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길거리에서 이 톤 차임을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약간 그 핸드벨하고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바로 나왔네요. 세 번째는 핸드벨입니다. 핸드벨은 보통 5개의 크기로 제작되는데요. 음역은 2옥타브에서 6옥타브에 걸쳐 있습니다. 핸드벨은 음의 여운이 비교적 길고 평온하며 밝은 음색을 내죠. 연주법에는 첫 번째 플럭, 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손가락으로 추의 머리 부분을 잡고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리면서 단음 소리를 내는 것.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잡고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핸드벨의 독창적인 그 소리의 단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탭 플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썸 댐프, 한 손으로 벨을 잡고 손목을 꺾어 연주한 후 곧 엄지손가락으로 벨을 받쳐서 스타카토 효과를 내는 것. 바로 벨을 받쳐서 소리를 끊어주는 효과를 내는 것이고요. 네 번째 마르텔라토, 테이블 위에서 혹은 손잡이를 테이블 위에 고정시킨 채 벨을 울리는 기법으로 진동이 많이 생기게 되는 기법을 마르텔라토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핸드 마르텔라토, 마르텔라토와 같지만 손잡이 대신 벨을 잡고 진동을 시키며 좀 더 깨끗한 단음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마르텔라토 리프트, 또 일곱 번째 플럭 리프트, 여덟 번째 링 터치 등 이 핸드벨은 다양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레조네이트 벨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레조네이트 벨은 자일로폰보다 여운이 길며 글로켄슈빌보다 공명이 깊습니다. 한 손으로 레조네이트 벨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말렛, 채를 이용해서 단음을 연주함으로써 합주를 이룰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음을 나열하고 한 사람이 두 개의 말렛을 이용하여 독주할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떨면서 맑고 청아하게 울리는 음색을 지니므로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렛은 고무로 만든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연주할 벨의 개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눈, 손, 협응감 강화 등 치료적 효과가 크며, 또한 음악적 표현 능력, 멜로디와 리듬을 연주하고 음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른 건반 악기와 마찬가지로 수 개념의 습득을 도와주고요. 청각 변별 능력과 방향 감각을 길러줍니다. 연령이나 기능 수준에 관계없이 연주가 용이하기 때문에 음악 치료에서 자주 쓰이는 악기입니다. 레조네이트 벨, 여러분 나중에라도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다양한 악기들이 있을 텐데 한번 찾아서 소리를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건반이 없는 고정된 음높이의 타악기 중에 플레이트 벨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플레이트 벨의 음역은 G4에서 G6까지 반음을 포함한 25음이 주로 사용됩니다. 울림이 길고 부드러운 톤 차임과 유사한 음색과 연주법을 갖지만 톤 차임에 비해 음량과 울림이 다소 적습니다. 약간 음울하거나 차분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좋습니다. 플레이트 벨의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즈만큼 소리가 또 얇고 또 그러면서도 짧고 이렇게 음량과 울림의 차이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레이트 벨. 자, 건반이 없는 고정된 음높이의 타악기 공. 공은 인도네시아의 의성어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동양에서 유래된 금속재 타악기로 깊고 여운이 긴 소리를 냅니다. 흔히 탐탐과 혼동되기 쉬워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공은 비교적 뚜렷한 음정을 갖고 고정된 음높이를 갖는 이디오폰에 속합니다. 공은 악기를 치는 순간보다 그 이후에 비로소 최대 음량과 울림을 지각할 수 있으므로 다른 악기와의 합주 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로 긴 음을 한 번씩 쳐서 소리를 내며 여운을 손으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트레몰로에 의한 크레센도가 효과적이며 어느 부위를 어느 채를 이용하여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음색을 낼 수 있습니다. 채는 크고 무거우며 머리 부분이 부드러운 헝겊으로 쌓여있는 종류를 주로 사용하지만 북채나 쇠막대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공은 또 사이즈가 좀 여러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로 갖고 온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 공입니다. 그래서 금속재 타악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무로 된 소리를 한번 치면 그 소리가 울림이 아주 길게 뻗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초에서 8초, 경우에 따라서는 10초에서 12초까지도 이 소리가 울림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크로테일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크로테일은 그리스에서 유래되었고요. 청동이나 짐승의 뼈, 상아, 노쇠 등으로 만들어진 한 쌍의 작은 원반으로 된 악기를 말합니다. 크기는 심벌즈보다 작으나 두께가 두껍습니다. 크로테일이라는 말은 다음에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데, 특정 음을 갖는 작은 크기의 전형적인 크로테일, 여러 개의 작은 심벌을 한 개씩 공명시키고 채로 치는
벨크로테일, 특정 음을 갖지 않고 손가락에 끼워 연주하는 핑거 심벌을 가리킵니다. 크로테일은 C4에서 C5, 벨크로테일은 C5에서 C6까지의 음역을 지니며 핑거 심벌은 특정 음이 없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를 그 인터넷상에서 여기저기에서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참고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서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그리고 어떻게 저 악기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크로테일이라는 악기가 우리가 어떤 관현악이라든가 합주의 어떤 연주에 갔을 때 저렇게 연주하는 분들이 저 악기를 크로테일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좀 인식하면서 봐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그
악기를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 그 악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봤고요. 다음 수강에서도 그 이후에 또 다양하게 특색되어진 악기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